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지난번과 이어서 오늘도 애착 유형에 대해서 타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은 나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내가 궁금한 그 사람, 나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전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썸이 될 수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전 편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 나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착 유형이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어릴 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커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마지막으로 혼동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신뢰가 있는지 혹은 타인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지 불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애착에 대해서는 각각 항목에 따라 제가 리딩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내가 궁금한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떠올리시거나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께서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애착 유형은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크게 불안감이 없어요. 안정애착은 자기 확신 그리고 타인 확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감이 없고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조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정말 욕심쟁이고 심술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타인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것도 없다 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본인 주장도 강한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분이 연애를 할 때 이 유형이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가, 어떤 연애를 해왔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잘 감싸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의 연애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보자면 최대한 싸울 수 있는 상황, 안 좋은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 그게 회피하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율하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줌으로써 그것을 최대한 해결하고 나쁜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의 이런 유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즉 이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도 볼 수 있는데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가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충분히 노력하고 애쓰고 보듬어 주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섣불리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연애를 해온 이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을 만나길 원하냐,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기를 바라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이 안정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좀 그런 기질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해요. 솔직하게 표현도 잘해주고 사랑한단 말도 잘해주고 뭔가 숨기는 것 없이 보여주고 우리의 연애를 위해서 노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금은 본인이 챙겨줄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도 원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포인트, 즉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약간 덜렁댄다거나 본인이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다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완벽한 사람, 내가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을 원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안정되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지만 어디 한 구석, 내가 챙겨줄 구석은 있는 사람에게 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분들은 본인과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포인트에서 좀 감동을 많이 느껴요. 본인도 상대방을 위하고 좀 배려하는 연애를 해왔던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분들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것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또 알고 나서는 이만큼 애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약간 생색내듯이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나간다면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은 저항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저항 애착은 타인에 대한 믿음, 확신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본인을 믿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당연히 많이 기대게 되고 많이 의존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저항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고유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집착이 심해요. 연애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다 보면 집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도 미련이 굉장합니다. 이것은 연애를 할 때 집착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연애가 종료되었을 때 미련과 후회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본인 옆에 누군가 있더라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전에 연애를 할 때에는 어떤 연애를 했는가,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본인 만족도가 높은 연애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집착하지만 잘해줍니다. 타인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애쓴다고 해서 행복만 가득한 것은 아니겠죠. 본인에 대한 믿음,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입맛대로만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때때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도 나는 너를 이만큼 의지하고 너한테 이만큼 의존하고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이만큼 해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해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분은 본인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면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 점수를 잘 주는 타입이에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던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다던가 그만큼의 재력이 있다던가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꼭 어떤 부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선 사람인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의지하고 기대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본인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매력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분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략법에 대해서 보자면 이번 분께서 좀 완성형의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는 게 상대방이 의지하는 게 강하고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보여지기를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사람, 이미 이번 분이 혼자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지면 상대방은 그런 이번 분에게 굉장히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께서 생각하신 상대방은 회피 애착이라고 합니다. 회피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는 있지만 타인은 믿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 안에서 행동을 하려는 그런 게 보여지고 조금은 중요한 순간에 회피를 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일단 생각하신 그 상대방은 전체적으로 타인과 조금 거리를 두려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누구나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유독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타인에게 공감하기 어렵고 나 자신에게 에너지가 좀 쏠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이런 것을 읽는 게 조금 어렵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타인을 대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루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의 연애에서 이 유형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나 결정을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혹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해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이 상대방이 만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조금은 모순되는 말일 수 있는데 타인에게 의지하는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사람이 회피 유형이긴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두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자체가 회피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거리를 두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을 거리에 가까이 두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에도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져요.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좀 쿨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의 속 안에서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본인의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카드와 같은 카드가 떴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내부에 타인이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분명히 외로움은 있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공허함이 느껴졌던 연애를 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타인이 너무 깊숙하게 침투하는 건 또 불편해요. 이미 회피 애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애착대로 본인이 행동하게 되고 그 애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본인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본인이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나와 적정선을 지켜주고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나한테 너무 깊숙한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충분히 정신적 지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해요. 즉, 적정 거리는 두지만 그 거리에서 또 나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고 내가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든 부분들을 달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맞춰주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3번 분께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략법을 말씀드리자면 이분과는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사랑받긴 원하지만 본인이 또 침해받고 억압받고 싶진 않은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셔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인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느껴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회피 애착이 이미 형성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옅어지게끔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본인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 많은 데이트, 많은 만남을 두 사람 사이에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효율적인 공략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께서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회피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회피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는 있지만 타인을 믿지 못하는 유형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을 좀 더 믿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약간은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회피 애착이라는 게 잘 티가 나지 않아요. 행동력도 좋고 뜬금없이 잠수를 타거나 어떻게 회피를 하는 모습이 잘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계에 몰리게 되면은 전형적인 회피적인 성향을 보여지게 됩니다. 잠수를 탄다던가 발뺌을 한다던가 모르쇠로 일관하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이 불리할 때, 본인이 아플 때 가장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가, 이 유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티가 나지 않는 회피 유형인 게 단번에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쿨하고 멋진 사람으로 비춰왔고 그렇게 행동하는 연애를 해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데에도 뭔가 나한테 너무 빠져있고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를 등한시하거나 방목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 조율을 잘해가면서 연애를 멋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방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불리해지거나 힘들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원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나 공격하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석을 하는 경향도 약간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본인과 다른 유형의 사람에게 좀 이때까지 끌려왔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도 잘하고 약간은 두근거림도 있는 완전히 편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굉장히 많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를 두기 때문에 본인과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끌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피 유형이 티가 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형적으로 회피 유형들은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적극적이고 너무 나한테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적당히 나한테 간섭도 해주고 표현도 해주고 많은 시간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 사람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공략을 할 때에도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베이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되 약간의 밀당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설레이고 많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유형이 회피 유형이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순간 혹은 곤란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순간에 대해서는 이 전형적인 회피 유형의 성격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이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밀고 당기는 것을 잘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 조금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오히려 공략을 하실 때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께서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애착 유형은 혼동애착이라고 합니다. 혼동애착은 본인에 대한 확신, 신뢰도 없으면서 타인에 대한 확신과 신뢰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꾸중을 듣고 있어, 혼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늘 타인을 찾게 됩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싶고 의존하고 싶지만 본인이 타인 확신도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사람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전에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유형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는 타입이라고 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서운해지고 삐지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전에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기 확신이 부족한 타입이기 때문에 타인은 필요해요. 타인은 필요한데 그 타인조차 내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에 상처받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과거 연애에서도 많이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원하는 것들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나쁜 욕심은 아니고 이런 연애를 하고 싶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잘 해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유형 자체가 혼동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확신이 없었고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이만큼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것을 연애를 하면서 잘 이야기하거나 해나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대방에게 끌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자면은 본인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해요. 본인도 믿을 수 없고 타인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끌림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자만추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뭔가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는 소개팅이나 선짜리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십니다. 그냥 연애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될까? 그런 것들이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분에 대한 공략법도 나오기는 할 테지만 그 공략법을 떠나서 이분과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인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5번 분에게 또 하나의 공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공략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분은 본인에게 다정한 사람에게 맥을 못 춘다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본인이 불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을 이해해주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굉장히 크게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해주는가? 어떻게 나한테 행동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 분께서 이 상대방을 좋아하거나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하시면은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꼭 어떤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결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 자체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